저는 정희자입니다. 올해 72이에요. 20년 만에 친정 언니가 찾아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희자야, 우리 같이 살자. 외로웠던 저는 언니를 반겼어요. 하지만 언니는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열린 방문 틈 사이로 거실에서 통화하는 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발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언니가 누구에게 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무슨 일인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며칠 뒤 발견했습니다. 재산 압류 통지서. 채무 1억 5천만 원. 언니는 왜 20년 만에 저를 찾아온 걸까요? 미안해. 희자야. 나 어쩔 수 없었어. 저는 언니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돈이 없었어요. 유족연금 80만 원으로 살아가는 제가 1억 5천만 원을 어떻게 구한다는 거죠?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세요? 저는 정희자입니다. 올해 72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제 익숙해졌어요. 오늘 아침도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유족연금 8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것도 이제 요령이 생겼어요. 마트에서 할인하는 것만 사고 전기세 아끼려고 낮은 TV도 잘 안 켜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언니, 희자야. 20년 만에 본 친정언니 희순이었어요. 언니는 예전보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반이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언니가 왜? 동생아, 보고 싶었어. 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언니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들어와요, 언니.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언니는 캐리어를 하나 끌고 왔더라고요. 언니, 어디 여행 가는 길이에요? 아니, 언니는 말을 흐렸습니다. 희자야, 나 너한테 부탁이 있어. 부탁?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같이 살자고요? 응. 나도 혼자 살기 외로워. 너도 혼자잖아.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 언니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2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같이 살자고 하니 이상하긴 했죠. 하지만 언니예요. 제 친정언니. 어릴 때 저를 업고 다니던 언니. 좋아요, 언니. 같이 살아요. 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희자야. 그날부터 언니는 제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있으니 외롭지 않았어요. 언니는 예전처럼 다정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식사하고 저녁엔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희자야, 기억나? 우리 어릴 때 엄마가 만들어주신 미역국. 기억나죠? 생일마다 해주셨잖아요. 그때가 좋았지. 우리 가난했어도 행복했어. 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언니는 새벽에 자주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느 날 밤 화장실 가다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언니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제발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곧 마련할게요. 저는 몰래 돌아왔습니다. 언니가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일주일쯤 지났을 때 딸 수민이가 왔습니다. 수민이는 약사예요. 혼자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요. 엄마, 고모 어디 계세요? 장 보러 가셨어. 엄마, 고모가 갑자기 오신 거 이상하지 않아요? 왜? 2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같이 살자고 하잖아요. 뭔가 이상해요. 수민아, 언니는 외로워서 온 거야. 그래도 수민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엄마,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알았어. 하지만 저는 수민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언니는 제 친정 언니잖아요.
아무리 20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도 나쁜 짓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큰아들 우진이도 왔습니다. 우진이는 회사원이에요. 아내랑 고등학생 아들이 있어요. 엄마, 고모가 오셨다고요? 응. 같이 살기로 했어. 엄마, 괜찮으세요? 무슨 소리야? 언니인데. 우진이도 수민이처럼 걱정스러워했어요. 엄마, 혹시 고모가 돈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언니가 왜 그래?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자식들이 왜 이렇게 언니를 의심하는 걸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언니가 제 방으로 왔어요. 희자야, 자. 아니요, 언니. 왜요? 저기 미안한데. 언니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했습니다. 뭔데요, 언니? 생활비 좀 보태줄 수 있을까? 나도 여기서 밥 먹고 자잖아. 아, 그건 괜찮아요. 언니가 뭐. 아니야. 미안해서 그래. 내가 조금 보탤게. 언니 괜찮아요. 언니 돈 아끼세요. 고마워, 희자야. 언니는 나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언니가 돈이 없나?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언니는 생활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처음엔 깜빡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제 유족연금 80만 원으로 두 사람이 살기엔 빠듯했습니다. 반찬을 줄이고 고기는 아예 안 사게 됐어요. 어느 날 언니가 물었습니다. 희자야, 너 아파트 있잖아. 이거 4명이야? 네. 전세 끼고 있어? 네. 1억 5천 전세 끼고 있어요.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계산하는 듯 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왜 언니가 제 아파트를 물어보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차가운 달빛이었습니다. 언니,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언니와 함께 산 지 2달째였습니다. 생활비가 점점 부족해졌어요. 아침 식탁에 앉았을 때 반찬은 김치와 계란 프라이뿐이었습니다. 언니는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희자야, 반찬이 좀 부실하네. 미안해요, 언니. 요즘 돈이 좀 빠듯해서. 그래? 유족연금 8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아? 언니랑 둘이 살려니까 좀 부족해요. 언니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폐를 끼치네. 아니에요, 언니.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답답했어요. 언니가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보태주면 좋을 텐데. 그날 오후 수민이가 왔습니다. 약국 문 닫고 들렀다고 했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살아. 수민이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엄마, 냉장고에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좀 부족해서. 고모가 생활비 안 내세요? 응. 수민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민이는 지갑에서 20만 원을 꺼냈어요. 수민아, 안 돼. 너도 힘들잖아. 괜찮아요, 엄마. 이걸로 반찬 사세요. 고맙다, 수민아. 수민이가 돌아간 후 언니가 나왔습니다. 수민이 갔어? 응. 희자야, 수민이한테 미안한데 나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돈을요? 응. 급한 일이 있어서. 50만 원만. 언니, 무슨 일인데요? 그냥 좀 급해서. 곧 갚을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수민이가 준 돈은 생활비로 써야 하는데. 언니, 정말 급해요? 응. 제발 부탁이야. 저는 결국 20만 원을 꺼냈어요. 50만 원은 없고요. 20만 원밖에 없어요. 언니는 돈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곧 갚을게. 하지만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우진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고모 계세요? 응. 안에 계셔. 우진이는 언니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들었어요. 고모 잘 지내세요? 응. 내 엄마 덕분에 잘 지내. 고모 저기요. 왜? 우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돈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정말? 네.
엄마한테만 부담드리면 안 되잖아요. 고마워, 우진아. 근데 사실 좀 급한 일이 있어. 제 손이 멈췄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우진이는 잠시 침묵했어요. 고모 무슨 일이신데요? 그냥 좀 급해서.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알겠습니다. 일단 50만 원만 드릴게요. 고마워, 우진아.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언니, 우진이한테 왜 돈을 빌려요? 희자야, 미안해. 정말 급해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한데요?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우진이는 불편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자꾸 돈을 빌려요? 희자야, 너무 캐묻지 마. 곧 다 해결될 거야. 언니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언니가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지? 다음 날 수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고모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돈 빌려달라고요. 30만 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일단 거절했어요. 그런데 엄마, 고모가 이상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급해 보였어요. 그랬구나. 엄마, 고모한테 뭐 물어보셨어요? 물어봤는데 말을 안 해. 이거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볼게요. 수민아, 괜히 그러지 마. 아니에요, 엄마. 이상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언니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언니, 들어가도 돼요? 응.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응. 언니, 제발 말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희자야. 네, 언니. 나 좀 힘든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요? 곧 해결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언니.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만 하면 어떡해요? 자꾸 우리 애들한테까지 돈 빌리고. 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 대체 뭐가 그렇게 급한 거예요? 하지만 언니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언니가 새벽에 또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엔 언니가 없었습니다. 방을 확인하니 언니는 이미 나간 뒤였어요. 어디 갔는지 말도 없이. 저는 홀로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 몇 조각과 물. 배가 고팠지만 참았어요. 오후 3시쯤 언니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어요. 언니, 어디 갔다 와요? 그냥 좀 나갔다 왔어. 그래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언니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언니, 어디 아파요? 아니야. 입맛이 없어서. 언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어. 뭔가 해야 해.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어요. 가을비였습니다. 차가운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언니와 함께 산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우진이와 수민이가 함께 왔습니다.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얘기 좀 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언니는 방에 있었어요. 수민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고모가 저한테 또 전화했어요. 이번엔 50만 원 달라고요. 그래? 우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한테도 연락 왔어요. 또 100만 원 빌려달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엄마가 왜 미안해요? 고모가 이상한 거죠. 수민이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엄마, 제가 고모 이름으로 검색해봤어요. 뭐? 인터넷에 고모 이름 나와요. 식당 운영하시다가 폐업하셨대요. 3년 전에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모가 사업 실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빚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언니가 그럴 리 없어. 엄마. 수민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현실을 보세요. 고모는 뭔가 숨기고 있어요. 계속 우리한테 돈 빌리고요. 그래도 언니예요. 내 친정언니라고. 친정언니라고 다 해요? 엄마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수민아, 그런 말 하지 마.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언니는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 우리가 도와줘야지. 우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근데 고모가 뭘 숨기고 계신지 모르잖아요. 그건 그래. 고모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대체 무슨 일인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언니가 나왔어요. 다들 나 때문에 모인 거지.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언니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미안해. 내가 폐를 끼쳤구나. 언니. 희자야, 나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언니. 무슨 소리예요? 애들 말이 맞아. 나 때문에 너희 가족이 힘들잖아.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고모, 저희가 왜 걱정하는지 아세요? 고모가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요.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어. 왜요? 말하면 너희가 더 걱정할까봐. 우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고모, 저희는 도와드리고 싶어요. 근데 뭘 도와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고모. 이만 들어갈게. 언니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민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이러다간 안 돼요. 고모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알아. 그럼 뭐라도 하세요. 뭘 어떻게? 우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모 짐을 좀 확인해 보세요. 뭐? 혹시 서류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안 돼. 그건 언니 사생활이야. 엄마, 지금 그럴 때예요? 수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이요. 이대로는 안 돼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언니 짐을 뒤진다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계속 이럴 순 없었어요. 알았어. 한번 봐볼게. 자식들이 돌아간 후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밤 11시쯤 언니 방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1시간을 더 기다렸어요. 자정이 넘었을 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언니 방문 앞에 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우리 가족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방 안에 캐리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캐리어를 열었어요. 옷가지들 사이에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쳤을 때 저는 숨이 멎었어요. 재산 압류 통지서, 채무 독촉장, 최종 경고 2주 내 미납 시 법적 조치 예정.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저는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언니가 깼어요. 누구야? 불을 켰을 때 언니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희자야. 언니.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봤구나. 네. 미안해. 숨기려고 했어. 저는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언니. 빚이 1억 5천이에요? 응. 어떻게 이렇게. 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식당 하다가 망했어. 3년 전에. 왜 말 안 했어요?
부끄러워서. 그리고 너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 저는 언니를 안았어요. 언니, 언니. 미안해, 희자야. 정말 미안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참 후 저는 물었어요. 언니, 그럼 나한테 온 건? 응. 너한테 도움받으려고 온 거야.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도와드리면 돼요? 희자야, 너도 돈 없잖아. 그래도 언니잖아요. 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너까지 망칠 순 없어. 언니. 희자야,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언니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거지. 저는 제 통장을 떠올렸어요. 유족연금으로 모은 돈 300만 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언니를 어떻게 도와주지? 새벽이 되도록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니와 저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언니,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요? 일 좀 알아보려고. 언니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억 5천만 원. 어떻게 하지?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었을 때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혹시 정희자 씨세요? 네, 맞는데요. 저는 김영란이라고 합니다. 희순이 친구예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니 친구요? 네. 희순이 있나요? 지금 안 계신데요. 그럼 제가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저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김영란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희자 씨, 희순이가 여기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언니가 20년 만에 찾아왔어요. 그렇군요. 김영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희자 씨, 실례지만 희순이가 돈 빌려달라고 했나요?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영란 씨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도 3개월 전에 희순이한테 연락받았어요. 돈 빌려달라고요. 얼마요? 500만 원. 저도 옛 친구니까 빌려줬죠. 그럼. 근데 안 갚아요. 연락도 안 받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영란 씨가 계속 말했어요. 희자 씨, 희순이가 지금 큰일 났어요. 알아요. 빚이 있다는 거. 1억 5천만 원이에요. 빚쟁이들이 찾아다니고 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언니가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경고하려고요. 경고요? 김영란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희자 씨, 희순이를 너무 믿지 마세요. 무슨 소리예요? 희순이는 지금 절박해요. 절박한 사람은 뭐든지 해요. 언니가 설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희순이가 제 명의로 대출 받으려고 했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갔어요. 다행히 은행에서 제 전화가 와서 막았지만요. 그럴 리가. 희자 씨,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조심하세요. 김영란 씨는 일어섰습니다. 희순이 만나면 전해주세요. 제 돈 갚으라고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언니가 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고. 오후 5시쯤 언니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희자야, 나왔어. 응. 저는 언니를 봤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언니, 오늘 김영란 씨 왔었어요. 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란이가? 네. 뭐라고 했는데? 돈 갚으라고요. 그리고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영란 씨 명의로 대출 받으려고 했다고요. 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켰구나.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언니는 울기 시작했어요. 빚쟁이들이 날 죽이려고 해. 매일 전화 오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그래도 친구를 그렇게. 알아. 나도 알아. 근데 방법이 없었어. 언니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넌 몰라.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언니, 매일 밤 악몽을 꿔. 잡혀가는 꿈, 맞는 꿈. 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나 정말 죽고 싶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는 언니를 안았습니다. 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희자야. 나 어떡해?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저녁을 먹지 않았어요. 둘 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밤 9시쯤 언니 전화가 울렸습니다. 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언니 전화 안 받아요? 빚쟁이야.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10번, 20번. 결국 언니가 받았어요. 네. 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발이요. 전화를 끊고 언니는 저를 봤어요. 희자야. 네. 나 2주 안에 돈 못 구하면 법적 조치 들어간대. 법적 조치요? 응. 재산 압류하고 강제 집행한대.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언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2주 안에 1억 5천을 어떻게 구하지? 제 통장엔 300만 원. 우진이와 수민이도 여유가 없어요. 제 아파트를 팔아도 전세금 빼면 남는 게 없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를 도와줄 방법이 없어. 그때 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언니. 저는 달려갔어요. 문을 열었을 때 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희자야. 네? 나 여기서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너까지 힘들게 할 순 없어. 언니 지금 어디 갈 때라도 있어요?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니를 일으켰어요. 일단 자요. 내일 생각해요. 희자야 미안해. 그랬어요. 자요. 언니를 침대에 눕히고 저는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언니를 도와줄 방법이 정말 없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나도 방법이 없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력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언니는 일찍 나갔습니다. 어디 가는지 말도 없이요. 저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 청소를 하다가 언니 방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 봐야 하나? 망설였지만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캐리어가 열려 있었어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정리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하나의 서류가 눈에 띄었거든요. 대출 신청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이름칸을 봤을 때 숨이 멎었습니다. 신청인 정희자. 제 이름이었어요. 이게 뭐지?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제 주민등록번호, 제 주소, 제 아파트 주소. 모두 적혀 있었어요. 대출 금액 3천만 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언니가 나 몰래 대출을 받으려 했어?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더 찾아봤습니다.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초안. 제 아파트를 전세 놓는 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제 서명은 없었어요. 아직 작성 중인 것 같았습니다. 언니, 대체. 그때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가 돌아온 거예요. 저는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언니는 저를 보고 멈췄어요. 그리고 제 손에 든 서류를 봤습니다. 희자야. 언니,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내 명의로 대출받으려고 했어요? 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언니,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이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에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어요. 내 동의도 없이 내 모르게 내 명의로. 희자야 나 정말 방법이 없었어. 방법이 없으면 이렇게 해요. 동생 인생을 망쳐도 돼요? 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정말 미쳤었어. 언니 일어나요. 희자야 제발. 이해해줘. 뭘 이해해요? 언니는 나를 이용하려고 한 거잖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것도 같이 살자고 한 것도 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아니야. 그럼 뭐예요? 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랬어. 너한테 도움받으려고 왔어. 근데 너랑 같이 살면서 달라졌어. 정말이야. 믿을 수 없어요. 희자야 나 너무 외로웠어. 20년 동안. 언니는 흐느꼈습니다. 사업 망하고 빚만 남고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나 혼자였어.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예요? 아니야. 처음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럼 이 서류는 뭐예요? 제가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게 지금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언니는 서류를 주었어요. 이건 2주 전에 만든 거야. 2주 전? 빚쟁이들이 너무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언니는 서류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못했어. 결국 못했어. 너를 이렇게 못해. 찢어진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희자야 믿어줘. 나 결국 못했어. 내가 너무 고마워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나 너무 힘들어요. 미안해. 언니 돕고 싶은데 도울 수가 없어요. 알아. 우리 집도 가난해요. 나도 유족연금으로 겨우 살아가는데. 언니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희자야, 내가 나갈게. 어디 가요? 모르겠어. 어디든. 언니, 빚쟁이들이 찾아올 텐데. 어쩔 수 없지. 저는 언니 손을 잡았어요. 언니, 나 정말 돕고 싶어요. 알아. 근데 방법이 없어요. 정말 방법이. 두 자매는 서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한참 후 제가 물었어요. 언니, 빚쟁이들이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일주일. 일주일 후면? 법적 조치 들어간대. 그럼 구치소 갈 수도 있대.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구치소. 사기죄로. 사기죄. 내가 친구들한테 돈 빌리면서 거짓말했거든. 곧 갚는다고.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근데 못 갚았어. 그래서 사기죄가 될 수 있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이와 수민이가 왔습니다. 제가 급하게 불렀어요. 거실에 모두 모였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애들아, 고모가 빚이 1억 5천이야. 두 아이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 못 갚으면 법적 조치가 들어간대. 법적 조치요? 응. 구치소 갈 수도 있대.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도와줄 수 있어? 수민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저는 500만 원 정도. 우진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전세 대출 갚아야 해서. 제 통장엔 300만 원. 합쳐봐야 1,300만 원. 1억 5천 앞에선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안 되겠네. 우리는 침묵했어요. 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미안해. 다들. 나 때문에. 우진이가 말했습니다. 고모,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알아. 고마워, 우진아.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고모, 다른 방법은 없어요? 채무 조정이나. 다 알아봤어. 근데 안 된대. 이미 너무 늦었대. 언니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
내일 짐 싸서 나갈게. 언니. 희자야, 너희한테 더 이상 패 끼칠 순 없어. 어디 가시려고요? 모르겠어. 일단 여기를 떠나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언니,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언니는 캐리어를 현관에 가져다 놨습니다. 떠날 준비를 한 거예요. 언니, 정말 가요? 응. 어디로요? 고시원이라도 알아볼게.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니, 고시원은 너무. 괜찮아. 나 혼자니까. 언니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희자야, 그동안 고마웠어. 너 덕분에 마지막으로 가족이랑 지낼 수 있었어. 언니, 마지막이라니. 빚쟁이들한테 잡히면 그때가 진짜 마지막이겠지. 저는 언니를 안았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내가 돈이 있었으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빚쟁이들이야. 뭐? 어떻게 여길 알았지?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 정희순 씨, 계시죠? 문 여세요. 거친 남자 목소리였어요. 언니는 떨고 있었습니다. 희자야. 어떻게? 일단 문 열게요. 안 돼. 하지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쯤 덩치가 컸습니다. 누구세요? 정희순 씨 여기 있죠? 왜요? 빚 갚으러 왔어요. 1억 5천. 제 뒤에서 언니가 나왔습니다. 저예요. 아, 정희순 씨. 드디어 찾았네요. 남자는 언니를 봤어요. 돈 준비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 벌써 몇 개월째예요? 제발이요. 일주일만. 일주일 더 주면 뭐해요? 어차피 못 갚잖아요. 남자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정희순 씨 집이에요? 아니요. 제 동생 집이에요. 남자는 저를 봤어요. 동생분이시군요. 혹시 언니 빚 대신 갚아주실 수 있어요? 저도 돈이 없어요. 그래요? 이 집은 누구 명의예요? 제 명의요. 남자는 웃었습니다. 그럼 이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겠네요. 그건 안 돼요. 왜요? 언니 살리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동생은 상관없어. 상관없긴요. 가족 아니에요? 제발. 동생은 놔줘요. 남자는 언니를 봤어요. 그럼 정희순 씨, 오늘까지 돈 마련 안 하면 경찰서 갈 거예요. 경찰서요? 네. 사기죄로 고소할 겁니다. 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이요. 조금만 더. 됐어요. 오늘 밤 12시까지요. 그때까지 연락 없으면 고소장 접수합니다. 남자들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언니는 울고 있었어요. 저는 언니를 일으켰습니다. 언니 일어나요. 희자야. 나 어떡해. 일단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거실로 갔습니다. 언니는 소파에 앉아 계속 울었어요. 나 감옥 가는 거야. 감옥. 언니 진정해요. 진정이 돼? 오늘 밤까지라는데.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정말 돕고 싶은데. 알아. 내 마음은 알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을 때 수민이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수민이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오늘 밤까지라고요? 응. 그럼. 정말 고모가. 수민이는 언니를 봤습니다. 고모, 다른 방법 정말 없어요? 없어. 다 알아봤어. 친구들은요? 친구들도 다 떠났어. 내가 돈 빌리고 안 갚아서. 수민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고모, 제가 아는 변호사 한 분 계세요.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때요? 소용없어. 그래도 한번 해봐요. 수민이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후 변호사와 통화가 연결됐어요.
스피커폰으로 들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요? 네. 사기죄 고소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채무 조정도 어렵고요. 개인 회생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돈을 마련해서 갚는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는데요. 가족들이 도와주실 수는 없나요? 언니는 저를 봤어요. 안 돼요. 동생한테 더 이상 패 끼칠 순 없어요. 그럼 방법이 없네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진이도 왔어요. 우리는 모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7시. 언니가 일어났어요. 나 짐 다 쌌어. 이제 갈게. 언니. 희자야, 고마웠어. 너 덕분에 행복했어. 언니, 어디 가요? 경찰서 갈 거야. 뭐? 자수할 거야. 빚쟁이들이 고소하기 전에. 저는 언니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언니. 나 줘, 희자야. 싫어요. 언니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우진이와 수민이도 울고 있었어요. 고모. 정말 방법이 없어요?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이게 최선이야.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저는 방으로 달려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금반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언니, 이거. 언니는 반지를 봤어요. 엄마 반지? 네. 이거 팔아요. 안 돼. 괜찮아요. 이거라도. 희자야, 그건 엄마가 너한테 주신 거야. 언니도 받으셨잖아요. 근데 언니 거는 어디 갔어요? 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벌써 팔았어. 2년 전에. 그럼 이거라도 팔아요. 저는 반지를 언니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면 얼마나 될까요?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요즘 금값이 올라서 2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200만 원. 1억 5천만 원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언니는 반지를 보며 울었어요. 희자야. 이걸로는 안 돼. 너무 적어. 그래도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 엄마 유품이잖아. 언니는 반지를 제 손에 다시 쥐어줬습니다. 나 이제 정말 가야 할 것 같아. 시계를 봤습니다. 맘 10시. 이 시간 남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울고 있었어요. 맘 11시. 언니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에 섰습니다. 저는 언니 손을 붙잡았어요. 언니, 정말 가요? 응. 가야지. 경찰서에 가면. 그럼. 감옥 갈 거야. 어쩔 수 없어.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내가 돈이 있었으면. 희자야. 언니는 제 손을 잡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다 내가 저지른 일이야. 그래도 넌 최선을 다했어. 나를 받아주고 함께 살아주고 도우려고 애썼잖아. 언니는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희자야. 정말 고마워. 우진이가 말했습니다. 고모, 정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없어, 우진아. 이게 최선이야. 수민이도 울며 물었습니다. 고모, 나중에 면회 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와줘. 언니는 캐리어를 들었어요. 그럼 나간다. 언니. 저는 언니를 다시 안았습니다. 언니, 제발. 제발 무사하게. 응. 걱정하지 마. 언니는 제 등을 토닥였어요. 희자야, 넌 좋은 사람이야. 너무 좋은 사람. 언니. 나 같은 언니 만나서 힘들었지? 아니에요.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언니는 저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정말 가야겠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소리쳤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왜? 저는 방으로 달려가 금반지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안 돼. 그건 내 거야. 언니, 이거라도 가지고 가요. 그럼 면회 올 때 제가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을 것 같아서. 언니는 반지를 받았습니다. 희자야.
네? 넌 정말 천사야. 언니는 반지를 꼭 쥐었어요. 이거 잘 간직할게. 엄마 생각하면서. 네, 언니. 그럼. 진짜 간다. 언니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따라 나갔어요. 언니가 돌아봤습니다. 뭐야?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언니, 사랑해요. 언니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희자야. 언니는 돌아서서 걸었어요.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언니. 우진이와 수민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들어가요. 응.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언니 방을 봤어요. 침대는 그대로였지만 언니는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언니 냄새가 났습니다. 언니.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우진이와 수민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고모는 지금쯤 경찰서에 계실 거예요. 그렇겠지.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언니였어요. 여보세요? 희자야, 나야. 언니, 어디에요? 경찰서 앞이야. 들어갔어요? 아직. 들어가기 전에 전화하고 싶어서. 언니, 희자야, 나. 무섭지는 않아. 너랑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잖아. 그게 너무 좋았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나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지 마. 넌 잘못한 거 없어. 그래도, 희자야, 들어봐. 네. 나 사실 20년 동안 너한테 미안했어. 왜요? 예전에 내가 학비 문제로 너랑 싸웠잖아. 기억나? 기억나요. 그때 내가 너한테 심한 말 했어. 넌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저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대학 가고 싶었는데 집이 가난해서 언니만 보낼 수 있었어요. 그때 정말 미안했어. 근데 자존심 때문에 사과 못했어. 언니,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어. 그래서 연락도 못했던 거야. 언니, 저는 괜찮았어요. 아니야. 넌 상처받았어. 나도 알아. 이제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전화 너머로 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자야, 나 이제 들어갈게. 네. 건강해. 그리고 우진이, 수민이 잘 챙겨. 네, 언니. 사랑해, 동생아. 저도 사랑해요, 언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쥐고 한참을 있었어요. 우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고모가 뭐라고 하셨어요? 경찰서 들어간대. 수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고모 면회 가요. 정기적으로. 그래야지. 그리고 고모가 나오실 때까지 기다려요. 얼마나 걸릴까? 모르겠어요. 근데 기다려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언니 방에서 잤습니다. 언니가 누웠던 침대에 누웠어요. 언니 냄새가 났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언니, 무사히 있어요. 눈을 감았을 때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언니가 저를 업고 학교에 데려다 줬던 날. 희자야, 언니가 지켜줄게. 그때 언니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언니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나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며칠 후 언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구치소에서 보낸 거였어요. 희자야, 나 여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재판은 다음 달에 있을 거야. 변호사 선임하지 마. 돈 아까워. 국선 변호사면 충분해. 희자야,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 덕분에 마지막으로 가족이라는 걸 느꼈어. 20년 만에 동생이랑 밥 먹고 같이 자고 그게 너무 좋았어.
비록 내가 너를 힘들게 했지만 그 시간만은 진짜였어. 고마워. 엄마 반지는 내가 잘 간직하고 있어. 여기서도 볼 수 있게 사진으로 찍어뒀어. 건강해, 희자야. 사랑해. 언니가. 편지를 읽고 저는 또 울었습니다. 언니, 나도 사랑해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어요. 겨울이었습니다. 언니가 구치소에 들어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주 면회를 갔어요. 면회실에서 언니를 봤을 때 언니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언니, 밥은 먹어요? 응, 먹어. 하지만 언니 얼굴엔 생기가 없었어요. 재판은 언제예요? 다음 주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징역 2년 정도 받을 것 같대. 2년. 응. 사기죄니까.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언니, 나 정말 미안해요. 희자야, 그 소리 그만해. 내 잘못 아니야. 그래도 내가 돈이 있었으면. 언니는 제 손을 잡았어요. 유리 너머였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희자야, 넌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충분해. 언니, 나 여기서 생각 많이 해봤어. 무슨 생각이요? 내 인생. 뭐가 잘못됐나? 언니는 창밖을 봤어요. 욕심이 너무 컸던 것 같아. 사업으로 크게 벌겠다고, 부자 되겠다고. 근데 결국 다 잃었지. 돈도, 친구도, 가족도. 언니, 나는 있잖아요. 언니는 저를 봤습니다. 그래. 넌 있지. 고마워.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응. 고마워, 희자야. 언니가 일어섰을 때 저는 소리쳤습니다. 언니, 사랑해요. 언니는 울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일주일 후 재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정희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2년보다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 시간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언니를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언니, 1년 6개월이래요. 응. 들었어. 생각보다 짧아요. 그래도 1년 반이야. 언니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올 때쯤이면 나 77이겠네. 언니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고마워, 희자야. 그리고 언니 나오면 우리 같이 살아요. 정말? 네. 이번엔 제대로요. 숨기는 것 없이. 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후로 저는 매달 언니를 면회 갔습니다. 우진이와 수민이도 가끔 함께 갔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언니는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희자야, 나 여기서 제빵 배우고 있어. 제빵이요? 응. 나중에 나가면 빵집에서 일하려고. 좋은 생각이네요. 돈 많이 벌 순 없겠지만 그래도 일은 있잖아. 언니는 웃었습니다. 이제 욕심 안 부려. 조금씩 살 거야. 그래요, 언니. 그게 좋아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언니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표정이 밝아졌고 말도 많아졌습니다. 희자야, 3개월만 더 있으면 나가. 진짜 그러네요. 빨리 나가서 너랑 밥 먹고 싶어. 나도요, 언니. 그리고 우진이, 수민이한테 고마워. 왜요? 계속 면회 와줘서. 나 같은 고모인데. 언니, 우리 가족이잖아요. 언니는 울먹였습니다. 고마워. 너희 덕분에 견딜 수 있었어. 드디어 출소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진이, 수민이와 함께 교도소 앞에서 기다렸어요. 오전 10시 문이 열렸습니다. 언니가 나왔어요. 1년 6개월 만이었습니다. 언니. 저는 달려가 언니를 안았습니다. 희자야. 언니 수고했어요. 우진이와 수민이도 다가왔어요. 고모 축하해요. 고맙다 얘들아. 우리는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제 집이었어요. 언니 방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언니가 나올 날을 기다리며 계속 정리해뒀거든요. 언니 방은 그대로예요. 정말? 네. 언니 올 거 알았으니까. 언니는 방을 둘러봤어요. 고마워, 희자야.
그날 저녁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언니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맛있다. 정말이요? 응. 역시 내 손맛이 최고야. 우리는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언니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금반지였습니다. 희자야, 이거. 엄마 반지? 응. 내가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 언니는 반지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제 내가 가져. 언니. 나. 이제 욕심 안 부려. 이 반지는 내 거야. 저는 반지를 봤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반지. 언니와 저를 이어주는 반지. 언니, 이거 우리 같이 가지고 있어요. 같이? 네.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언니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언니가 돌아왔다. 1년 6개월 만이다. 나는 언니를 도와주지 못했다. 1억 5천만 원. 그 돈을 마련할 수 없었다. 그게 너무 괴로웠다. 밤마다 울었다. 내가 돈이 있었으면, 내가 더 잘 살았으면. 하지만 이제 알았다.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줬다. 그게 부족했을 뿐이다. 그래도 괜찮다. 언니는 돌아왔고 우리는 다시 함께 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살아갈 것이다. 욕심 없이 서로 의지하며. 그것으로 충분하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언니는 근처 빵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희자야, 오늘 내가 만든 빵 가져왔어. 정말이요? 응. 먹어봐.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언니, 맛있어요. 그치? 사장님이 잘한다고 칭찬해줬어. 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웃음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어요. 희자야, 나 행복해. 정말이요? 응. 비록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일하는 게 좋아. 그리고 너랑 같이 있으니까. 나도 행복해요, 언니. 우리는 함께 빵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어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금반지를 봤습니다. 이번 달은 제 차례였어요. 엄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언니와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조금씩 천천히. 서로 의지하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정희자입니다. 올해 72. 언니와 함께 오늘도 살아갑니다.